네, 안녕하십니까. 색채하면 가장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고 제일 중시하는 분야가 뭡니까?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속성. 색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색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색의 삼속성 이론입니다. 색의 삼속성. 색은 이제 색이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고 뭐가 변할 때 우리가 색이 변했다고 느끼느냐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로 색을 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색의 삼속성 그러면 15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삼속성, 색상, 명도, 채도. 색상은 태양빛에 의해서 분리된 그 빨강, 노랑, 파랑을 가리키는 종류이다. 명도, 밝고 어두운 거다. 채도, 회색이냐 선명한 색이냐, 색이 선명하고 아닌 정도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예, 150년 동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색채 교과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이론들이 오래 자리 잡고 변화도 없었고 발전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물감만 써가지고 색상, 명도, 채도만 조절하는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예술은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프린터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거나 또 페인트를 사용하더라도 순도도 있고 백색도도 있고 다양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년 전에 기초적으로 만들어 놓은 색상, 명도, 채도, 빨강, 노랑, 파랑, 어둡고 밝고 선명하고 흐리고 이런 개념으로만 살아왔던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련한 거는 뭐냐면 현대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색상, 명도, 채도의 개념과 활용과 원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색상, 명도, 채도를 이해하려면 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 색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 연관된 단어가 6개가 나옵니다. 그거는 첫 번째부터 색, 색깔, 색채, 빛, 빛깔, 색상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평소에 단어도. 영어도 다릅니다. 색은 컬러고 색깔은 캐릭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색채는 서페이스 컬러, 말 그대로 물체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빛은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라이트 소스, 광원의 색을 얘기할 때 빛이라고 직접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빛깔은 뭐냐면 또 역시 캐릭터 컬러입니다. 그러나 아까 색깔이 주는 거와 빛깔이 주는 거는 약간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이 있죠. 자, 하나씩 볼게요. 색은 뭐냐면 물체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색, 눈에 보이는 것, 빨강, 파랑, 뭐 어둡고 밝고 이렇게 보이는 것과 정신적인 것, 성격 이런 걸 모두 갖고 있는 게 색이라는 커다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색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격을 나타냅니다. 아, 저 사람은 색깔이 분명해. 저 가수들은 색깔이 독특하지 않니? 라고 얘기할 때 주로 가진 고유의 이미지를 얘기할 때도 색깔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색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체색입니다. 뭐 사과색, 책상색, 의상색, 아니면 물체색, 뭐 어디 칠해져 있을 때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모든 색, 이걸 말하는 물체색을 주로 색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뭐냐면 라이트 소스라고 그랬는데요. 광원, 그러니까 형광등색, 촛불색, 또 태양색 이런 걸 얘기할 때 빛에서 나오는 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빛, 라이트 소스라고 얘기하고 광원이라고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빛깔은 뭐냐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데요. 아까 색깔이랑 달리 빛깔은 물체색에서 또는 어느 빛의 색에서 나오는 느낌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추상적인 성격을 얘기하기보다는 물체가 주는 느낌을 얘기할 때 색깔이라는 빛깔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빛깔이라는 말은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색상. 우리가 제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색상이라는 단어예요. 색상은 원래는 태양광에서 나온 분광되어서 나오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파수의 길이에 따라서 보라, 빨강, 초록 뭐 이렇게 해서 그 노랑, 주황, 빨강,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체계를 색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둡고 밝고 흐리고 탁하고 이건 색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다른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색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카탈로그를 할 때도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색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색상은 어쨌든 주파수의 길이에 따라 나오는 특성을 얘기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 색상 명도 채도를 그러면 제대로 현대적인 개념이 들어간 과학적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데요. 최초의 그 명명한 사람은 여기 보면 허만 그라스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A색, 이 색과 B색, 이 두 색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노랑하고 파랑이니까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색상이 다른 거구나. 이건 어둡고 이건 밝습니다. 이건 이게 명도가 달라질 때 또 다르다고 느끼는구나. 이거는 좀 색이 탁한데 이거는 아주 선명한 빨강이에요. 또 선명해도 느끼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색이 다르다 또는 색을 전달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합친 결과 색상이 달라질 때, 명도가 달라질 때, 채도가 달라질 때 사람은 색이 다르다고 느끼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기본적인 색채의 속성으로 운용을 해야 전달하는 것도 쉽고 느끼는 것도 쉽고 나중에 기록하기도 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성을 만든 게 최초로 허만 그라스만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먼셀도 발전시켰고 또 이런 개념을 응용해갖고 오스트발트도 발전시켰고 또 그걸 가지고 헤링은 또 좀 다른 색상의 원리를 가지긴 했지만 또 이런 톤을 응용해서 다 발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인데요. 영문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색상은 영어로 휴입니다. 휴. 색상. 명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색상도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다 휴입니다. 명도는 value, lightness, brightness 이 세 가지의 개념인데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도도 크로마, 컬러풀리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왜 분류가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채도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채도도 포화도, 선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물론 명도도 그렇습니다. 명도도 밝기 이렇게 해서 휘도율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게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대에 와서 비즈니스, 산업에 활용하기가 좋게끔 많은 개념으로 발전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아왔던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한 단순한 개념에서 그래도 프로고 컬러리스트니까 좀 활용도가 높고 수준 높고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먼저 색상, 명도, 채도는요. 색을 표현하는 세 가지 속성인데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색상은 분명히 태양의 분광에 따라 변합니다. 명도 어둡고 밝고 하는 개념이 보이죠. 다음에 채도 탁하고 선명한 차이도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휴, 밸류, 크로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 밸류, 크로마에 대한 영어에 대한 단어는 먼셀이 정해놓은 겁니다. 먼셀. 그리고 그라스만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요. 현대에 와서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색상은 휴라는 한 가지의 영어 단어로 있지만 개념은 세 가지가 있고 원리가 명도는 아예 세 가지가 밸류, 브라이트니스, 라이트니스가 다르고요. 채도도 크로마, 세츄레이션, 컬러풀리스가 다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라든지 색채 계획서를 쓴다든지 개발 계획서를 쓰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정부 수주에서 계약하는 거, 또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하고 같이 요즘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줘야 그분들하고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 맨 처음에 색상입니다. 이거는 뉴턴이나 먼셀이 말한 색상의 개념입니다. 태양광을 분광시켜가지고 뺑 둘러서 환으로 연결시킨 거죠. 그랬을 때 태양광에 있는 색을 시감차로 아주 나눠가지고 보기 좋게 나눠서 단계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주로 물체색에 관여하는 겁니다. 뉴턴하고 먼셀이 만든 휴라는 개념은 이런 색상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태양광 스펙트럼에 없는 저 RP 영역이 있어요. 저 왼쪽 위에 RP 영역은 실질적으로 물체에서 관찰되는, 그러니까 태양광에는 없지만 합성광으로 나타난 물체색에 나타난 자주색이라는 부분을 인공적으로 참여해서
색상 환으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색상에 대한 겁니다. 에발트 헤링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눈 속에서 추상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뇌신경에 전달되는 과정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물체색이 있는 게 아니고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신경 세포를 중심으로 Y, B, G, R, 그러니까 뭐냐면 노랑, 파랑 세포, 그 다음에 녹색, 빨강 세포, 밝기 세포, 이 세 가지를 그 전달되는 과정을 가지고 색상을 전개한 게 에발트 헤링에 대한 색소고요. 저기 보시면 휴와 그 휴에 대한 수식들이 보일 거예요. 저 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색상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그런 방법을 가진 게 그 에발트 헤링의 그 색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색상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라 눈에 전달되는 시신경에서의 YB, GR 이 세포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광보다는 인식에 더 중점을 둔 색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색상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맥스웰이란 분이 실험을 할 때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그 색채를 실험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레드하고요. 하나씩 켜질 겁니다. 그린하고 블루. 이걸 갖다가 RGB,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이 그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색상을 연출하는 걸 보고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색삼각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RGB의 이 혼합에서 오는 색상도 역시 또 색상의 한 종류입니다. 예, 태양광, 눈에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흰색을 만들어서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는 색상의 원리를 가진 거에 세 번째 맥스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추상체하고 눈 속에 있는 추상체도 RGB 3개거든요. 그걸 LMS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추상체라 어쨌든 원리는 RGB하고 연관 지어진 LMS라는 세포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세포가 색을 느끼는 것을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있는 거냐 아니면 추상체에 있는 거냐 또 하나는 뇌에 전달되는 시신경에 있는 거냐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색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로 모르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색채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요 옆에 있는 건 LMS는요, 여기 수식이 보이는 건 추상체 세 가지고요. XYZ는 기본적인 RGB 자극에 대한 겁니다. 빛의 자극. 그래서 그거를 추상체와 RGB, 인공광이죠. 요거를 연관시켜 놓은 게 저기 있는 행렬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세 가지는 정리를 했고요. 다음엔 명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명도자라고 합니다. 먼셀이 이 명도자를 만들었을 때는 뭐였냐면 그 밝고 어둡고를 물체색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명도자를 만들 때는 물감이 1대1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정 50g, 흰색 50g을 섞으면 절대 중간 회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그렇게 감각적인 비례대로 만들어서 시감으로 동일한 단계를 내놓은 게 먼셀 색채계의 특성입니다. 예, 먼셀 색채계는 사람 시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감하고는. 그렇게 해서 개발한 색표가 되겠는데 먼셀의 원리에 의해서 물체색에서 밝고 어두움을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 또 밝고 어두움을 표시하는 것을 밸류라고 하고 먼셀 명도라고 합니다. 밑에 Y값 대문자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반사율하고 우리 눈에서 느끼는 명도하고의 그 비례를 수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반사율과 우리가 눈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저 밑에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라이트니스입니다. 브라이트니스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빛이 유체색이냐 무체색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빛 자체가 엄청 강해갖고 밝기가 세게 나오면 그건 브라이트니스 값이 높다고 합니다. 브라이트 값이 높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먼셀에서는 밝으면 밝을수록 흰색으로 간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은 반면에 브라이트니스는 녹색빛, 지금 화면에 녹색빛이 보이는데요. 녹색빛 자체나 빨간빛 자체도 아주 밝아갖고 밝기를 세게 내게 되면 그거는 브라이트니스 값이 높은 겁니다.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유체색성을 띠기도 합니다. 단 빛 자체가 강해갖고 밝기가 높으면 브라이트니스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라이트니스입니다. 라이트니스는 뭐냐면 브라이트니스하고 밸류의 개념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밝기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그 밝기가 가는데 이게 얼마나 빛에 의해서 백색면, 완전 화이트에 비친 거와의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게 유체 색성을 갖는 것보다는 밝기의 흰색과 비교해서 얼만큼 흰색으로 밝아졌냐를 따질 때는 라이트니스 개념입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이트니스는 유체색이었던 어떤 것든 아예 무시하고 그냥 빛의 밝기만 따지는 거고, 라이트니스는 그런 빛의 밝기를 따지면서도 이게 얼마나 흰색성, 백색면에 동일한 강도하고, 그러니까 백색면에다가 강한 빛을 비췄을 때하고 이 라이트니스를 따질 때는 그 백색면의 강한 빛하고 비교를 한 값을 따지기 때문에 라이트니스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에 와서는 모니터하고 출력기들이 모든 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빛에 대한 게 중요하고, 모니터는 빛으로 이루어져서 중요하고, TV도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된 겁니다. 그 밑에는 역시 그 라이트니스에 대한 수식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엔 채도입니다. 끝으로 이제 채도인데, 채도 여기 보이시는 거는 T하고 C 값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 먼셀 채도에 있어서의 그 채도 단계를 계산하는 수식인데, 위에 보면 LAB 값, RGB 값 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어요. 밑에 정해진 게 있고, J는 앞에 나와서 있었던 값이고 하는데, 채도는 일단 크로마라고 되어 있는 채도는 먼셀에 있어서 물체색을 표현할 때 이게 얼마나 회색에 가까운지 원색에 가까운지 시감적으로 나누는 단계를,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감적이라고 해서 빨간색 50g, 흰색 50g 이렇게 쓰면 가운데 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각 비례에 따라 이게 다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먼셀은 시감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보이게, 등간격으로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감각적인 수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밑에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하여튼간 먼셀이 시감으로 동등한 간격, 그러니까 동일한 그 차이로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게 먼셀 크로마입니다. 아까 먼셀 명도도 같았죠? 예. 다음에 두 번째 채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채도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밝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순수한 밝기에서 나온 유체색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파란색 빛을 엄청 세게 쏴요. 파란색 하나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파란색이 엄청나게 채도가 높은 건데, 파란색이 실질적으로는 사람 눈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그 강도가 되게 되면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못 느끼고 흰색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트니스의 특성처럼 엄청 세게 되면 유체색성을 사람은 착각을 해서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하얀색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거는 파란색 단일광으로 엄청 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세츄레이션, 색채 포화도는 높은 광원이 됩니다. 좀 제일 지금 삼속성 중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세츄레이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단일광을, 그 단과정이 아니라 단파장광이 아니라 단일 파란색 광을,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 Z하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높죠? 인간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밝기나 채도의 한계는 1.0, 100입니다. 그거에 넘어가면 눈부심이 되지 더 이상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인데, 파란색은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0으로 되어 있는 윗부분은 뭐냐? 높은 채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감으로는 그 파랑을 다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자체 고유로는 채도가 높은 걸 가지고 있죠. 그게 세츄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수식은 저 M 해서 나온 게 그 세츄레이션을 계산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저 CF는 그 함수로 앞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C하고 F에 대한 유도식들은 다 있습니다. 모든 유도식은요, LAB나 XYZ 그리고 대문자 Y에 소문자 XY, 이 기본적인 속성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C하고 F가 나오면 그 C하고 F가 어떤 유도식에서 나온 함수인지를 앞에 찾아보시면 바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산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엑셀을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금방 입력을 다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채도에 대한 마지막 개념입니다. 컬러풀리스입니다. 포화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컬러풀리스고, S로, 소문자 S로 표현하고 100의 루트 Q분의 M이 되겠습니다. 예. 저 Q자라고 써있지만 Q가 아닙니다. 예. 앞에 함수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색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파랑 색상, 노랑 색상, 요건 색상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보여주는 유체 색성의 많고 적음을 의미합니다. 예. 조금 개념이 다른데, 유체 색성의 많고 적음을 의미한다. 컬러풀리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또 어렵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어도비 포토샵 팔레트인데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지금 위에 보면 하늘색도 있고 밑에 주황색 비슷한 것도 있는데 채도가 높죠. 예, 컬러풀리스가 높습니다. 원색성이. 그러나 맨 밑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그 검정색 안에는 파란색의 원색이 100%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정색이지만 그냥 왼쪽 끝에 아래에 있는 검정은 그냥 무채색의 검정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파란색도 100%가 들어가 있는 검정입니다. 다릅니다. 이게. 왜냐? 이제부터 여기다가 흰색을 한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가운데로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색의 변화는 다릅니다. 같은 검정이지만 하나는 그 파란색을 그 동반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변할 때는 파란색의 중간색이 됐다가 흰색이 됩니다. 그러나 왼쪽 밑에 포화도가 그 컬러풀리스가 하나도 없는 블랙은 아무리 변화를 줘도 회색으로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달리 갖는 게 컬러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컬러풀리스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검정색처럼 눈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포화도는 높지만 그런 개념을 갖는 거고요. 또 중간에 있는 회색의 어두움을 갖지만 또 똑같은 개념의 파란색은 완전히 100%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는 게 컬러풀리스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르죠. 예. 첫 번째 거는 먼셀 크로마에 의해서 물체색에서 보이는 일정한 단계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 단일광이 눈에는 흰색이 보여도 고유의 속성을 원색으로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어떤 색이든지 그 안에 그 특히 디지털 색채에 있어서의 검정색을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끔가다 그래요. 아, 똑같은 색인데 RGB를 골고루 놓은 것과 그냥 검정색 하나와 놓은 것과 뭐가 다르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블랙을 그냥 50%만 준 거와 빨강, 노랑, 파랑을 다 섞어서 또는 그 비례대로 다르지만 눈에 보이는 걸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 안에서 CMYK로 전환할 때도 다른 값이 나오고 거기서 LAB로 전환할 때까지도 다른 값이 나오고 모든 다른 값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컬러풀리스의 개념이 그 색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색의 삼속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